네, 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생성 툴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들을 설명하는 정보들은 많이 봤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생성형 AI는 랜덤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뭔가 모든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쭉 이어가야 지루하지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튼 오늘은 이미지 생성 툴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작업량인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 처음에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게 품질 때문이 아니라 AI로 생성하는 것은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시도해서 가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 랜덤성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유료 플랜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성 속도인데 당연히 속도가 느린 릴렉스 모드의 경우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또한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의 제한이 걸리는 등 미드저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플랜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료 플랜에서 진행하는 스텔스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만든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인터페이스 창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보다는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라이센스 부분에서도 더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영상을 제작할 때 핵심 역할 부분인데요.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성하는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도 좋긴 하지만 특히 편집 부분에서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편집 기능이 아니라 페인팅이나 리텍스처 같이 AI 기반의 편집 기능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별점으로는 다른 툴들에 비해 일단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고 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업데이트도 준수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에도 중간에 업데이트 발표가 났는데 곧 영상화 기능까지 언급되는 거 보면 이 점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대신 단점으로는 카메라 프롬프팅 인식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데 사실 되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이미지 FX와 미드저니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미지 FX에 비해서 조금 낮았을 뿐이지 이 부분은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프롬프팅으로 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롬프팅 오류 부분인데 생각보다 정책 가이드가 조금 이상할 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들지 못하게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예를 들어서 바스트샷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이걸 정책 위반으로 판단해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럴 때는 다르게 미디엄 샷이나 우회 표현을 써서 생성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 인터페이스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이 미드저니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익스플로러 창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트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키워드로 뭐 예를 들어서 시네마틱 이라고 치게 되면 해당 키워드를 사용한 작업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료 플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 익스플로러 창에 공유가 되지 않고 저만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공유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크리에이트 창인데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건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디트 창인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페인트 기능이나 리텍스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가 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개인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창인데요. 간단하게 처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화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선택을 하시고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2장을 제안을 줘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톤, 무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나는 둘 중에 이쪽이 더 좋아 라고 하는 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둘 중에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스킵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조금만 드리면 이렇게 클릭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1, 2, 3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이미지가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 혹은 3번을 눌러서 스킵 이렇게 숫자 키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스타일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숫자 키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거나이즈 창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내리게 되면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들이 있습니다. 필터. 여기에서 제가 좋아요 표시를 눌렀던 걸 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뭐 업스케일, 화질을 높였던 것들만 따로 이렇게 필터를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미지 크리에이트 창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오거나이즈드 창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채팅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소식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스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투표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랭킹을 정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내가 투표를 하게 되면 보다 그 크레딧의 개념의 그 미드저니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업데이트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고 세부적인 리포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창을 통해 가지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크 모드, 이제 인터페이스를 약간 우리 핸드폰에서와 같이 다크 모드를 할지 아니면 화이트 모드로 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 어카운트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랜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뭐 영상화 시키는 프롬프트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미지 생성이냐 영상 생성이냐에 따라서 프롬프트의 말이 달라진다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요. 프롬프트와 컨트롤 요소들이 합쳐져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각적 해석이 필요한 컨트롤 요소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롬프트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듯이 텍스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명령어인데요. 프롬프트를 쓰다 보면 점점 중요한 게 문해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장면, 그러니까 하이 앵글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물이 자꾸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뷰라는 보다 관찰자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주면 카메라를 안 보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문해력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너무 잘하시려고 한다기보다는 경험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숙련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롬프트는 아까 크리에이트 창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텍스트로 AI에게 무엇을 생성할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글자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풀샷일 때 2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구도, 그리고 뭐 눈을 어떻게 뜬다, 어떤 각도에, 이런 시각적인 디테일들을 다 글자로 표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게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인물이나 배경, 조명, 뭐 기타 디테일한 요소들을 아주 자세하게 쓰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프롬프트가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해서 이미지 품질이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상황들도 생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길이보다는 핵심적인 단어와 문장의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단어의 정확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팅을 하실 때 정확한 표현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 표현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롬프트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좀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데 보다 쉽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단어의 순서입니다. 어떤 단어를 앞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코리아맨, 워킹, 포레스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코리아맨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한국적인 의상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이미지는 프롬프팅을 포레스트, 워킹, 코리아맨이라고 적어두니까 이 앞에 있는 포레스트, 숲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의 사이즈가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쪽부터 쓰게 되는 단어가 보다 이미지 생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키워드 형태입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난 후에는 문장 형태로도 많이 생성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키워드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 장점이 뭐냐면 훨씬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파악도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키워드 형태로 짧게 구성을 해놓으면 바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미지에서도 블랙코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그냥 레드코트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조금 더 키워드 형태가 수정하기가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시각 언어입니다. 자, 정확한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내가 원하는 장면을 얻기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해킹을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보다 조금 더 해킹하는 모습을 정확히 캐치할 수가 있겠죠. 다른 예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와 같이 약간 그림을 그리듯이 시각 언어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포지티브 언어입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 더하는 형태가 좋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사진, A woman facing camera, 그 다음 두 번째는 A woman facing camera, 그 다음에 no freckle. 그러니까 프레클이 약간 주근깨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주근깨를 없애줘 라는 것보다는 클리어 스킨, 이런 조금 더 더하는 이런 클리어 스킨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보다 더 잘 인식한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생성하라는 no라는 명령어가 있긴 한데요. 프롬프트를 쓰실 때 무엇을 제외해줘 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쓰시기보다는 무엇을 표현해줘, 무엇을 이야기해줘 라는 언어로 이 프롬프트를 형성하시는 게 더 잘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이즈 조절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의 단어가 바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위치나 사이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은 스마일 워먼이기 때문에 얼굴이 강조되는 클로즈업 샷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여자, 시팅 워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니샷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무릎까지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탠딩 워먼, 그러니까 서 있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풀샷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하시다 보면 여러 요소들이 겹치기도 하고 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도 전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연결 요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이미지는 스탠딩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데 전신이 나오지 않죠. 그럴 때 세 번째 이미지와 같이 wearing shoes,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신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신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 연결 요소들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각도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카메라 각도에 대한 프롬프트 명령어를 넣어주면 반응을 하니까 원하는 사이즈에 맞는 클로즈업 샷, 그 다음 미디엄, 풀샷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프롬프트의 특징을 알고서 사용하시면 보다 원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런 프롬프트의 특징들, 그러니까 미드저니 안에서의 프롬프트의 특징들을 알고서 사용하시면 보다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는 글자이기 때문에 되게 한계점이 명확한데요. 이런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한 컨트롤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리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